안녕하십니까? 보병공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타로카드 78장 키워드 해설 중고급 제23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상징과 수비학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피크닉 신영호이며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카드는 곧 의식의 지도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책을 펴내며 몇 가지 일러두기를 말씀드립니다. 본서는 라이더 웨이트 덱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비학은 0부터 15까지의 원형을 중심으로 다루고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응용법을 덧붙였습니다. 역방향 해석은 정방향과 대조 가능한 경우에만 간략히 함께 실었습니다.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키워드표를 각 장 말미에 배치했습니다. 이 책은 피크닉 신영호 작가가 쓰고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차례입니다. 제1장 타로 해석의 기본 태도를 시작으로 0번 바보 카드부터 15번 악마 카드까지 주요 메이저 아르카나의 상징과 의미를 상세히 다룹니다. 또한 수비학을 응용하여 전화번호와 생년월일을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3카드 스프레드 해석법까지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너머의 질문으로 맺은 말을 구성했습니다. 제1장 타로 해석의 기본 태도입니다. 타로는 의식의 지도이며 정방향과 역방향의 의미, 그리고 질문자에게 돌아오는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이 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카드는 단정이 아니라 작동 방식을 보여줍니다. 둘째, 정방향과 역방방향은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원형이 가진 두 가지 얼굴입니다. 셋째, 해석은 최종적으로 질문자의 선택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제2장에서는 0번 바보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 다시 태어나는 자입니다. 카드 번호 0은 0이자 무한의 자리입니다. 그림을 보면 바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어깨에 걸친 작은 보침은 재산이 아닌 행장이며 뒤에서 짖는 흰 강아지는 그의 양심이자 친구의 조언입니다. 이 강아지의 목소리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가 그의 운명을 가릅니다. 바보의 본질은 자유이지만 이 외골수적 자유는 현실의 벼랑을 보지 못할 위험도 동반합니다. 애정사에서는 편중된 사랑으로 나타나며 현실 감각 부족으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보에게는 가장 중요한 힘인 부활이 있습니다. 한번 꺾여도 다시 일어나 처음부터 걸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0번이 품고 있는 재생의 원형입니다. 정방향은 자유로운 여행, 홀가분한 시작, 꿈과 이상 추구, 무념무상의 평온, 새로운 도전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반면 역방향은 길을 잘못 드는 상황, 경솔한 방종, 잘못된 선택, 퇴거, 강퇴 등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나오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바보 카드의 키워드 요약입니다. 원형은 순수, 자유, 방랑자, 이상주의자를 나타냅니다. 사랑에서는 편애, 무책임한 설렘, 일방향 애정을 의미하며 일과 돈에서는 물질 감각 부족, 무계획, 즉흥적인 면모를 보입니다. 건강과 마음은 무념무상, 느슨한 긴장, 산만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라는 부활의 존재입니다. 제3장은 1번 마법사 카드입니다. 상황을 읽고 환경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카드 번호 1은 시작과 의지의 자리입니다. 그림에서 마법사는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손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이는 하늘의 뜻을 받아 땅에서 펼쳐내는 자를 상징합니다. 책상 위 완드, 컵, 소드, 펜타클 4가지 도구는 그의 도구 상자이며 그는 어느 분야든 도구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마법사의 본질은 상황 인식력입니다. 주변을 정확히 읽고 환경을 제어하며 그 자체로 파워를 지닌 존재입니다. 의사, 치료자, 창조자, 재능인, 멘토, 교육자, 쇼맨, 1인자 등 특정 분야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자리가 바로 마법사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역방향에서는 함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바닥을 치고 능력을 잘못 쓰는 것이죠. 환경이 그를 지배하며 이용당하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능력은 없으면서 있는 척하다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법사 카드의 진짜 처세술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의 의미는 으뜸이지만 이는 에고의 팽창과도 맞닿아 있기에 스스로 그 팽창을 거두는 것이 마법사의 수행입니다. 정방향은 창조적 재능, 유능함, 열정, 치료자, 멘토, 쇼맨십 특정 분야의 1인자, 다재다능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역방향은 사기, 허세, 플레이보이, 능력의 오남용, 병을 잘못 다루는 것, 타인에게 이용당함 등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마법사 카드의 키워드 요약입니다. 원형은 창조자, 마술사, 멘토, 기술자입니다. 능력은 다재다능, 치유, 설득, 통솔력을 나타내며 그림자는 허세, 에고, 과시, 그리고 이용당함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에고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제4장에서는 2번 고위여사제와 3번 여왕제 이 두 여성 원형을 다룹니다. 고위여사제는 2번 내향의 여성 원형이며 여왕제는 3번 외향의 여성 원형입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의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갈리는 지점과 결혼 및 관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숫자에 반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위여사제 2번은 내향적이고 명상적이며 힐링, 지혜, 독신 성향, 자유, 중립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어서 여왕제 3번은 외향적이고 물질적이며 사업, 책임감, 결혼 성향, 모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두 원형은 수렴과 발산이라는 축으로 갈립니다. 핵심 메시지는 한 사람 안에 두 여인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에너지가 더 많이 발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5장은 4번 황제와 5번 교황 두 남성 원형입니다. 책임을 지는 남자와 자유롭게 돕는 남자를 대변합니다. 황제 4번은 여왕제의 짝이며 교황 5번은 고위여사제의 짝입니다. 황제는 여왕제의 남편이자 가장의 자리에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책임지며 유부남의 자리에서 돈을 벌고 식구를 지킵니다. 그는 무책임을 가장 견디지 못합니다. 교황은 고위여사제의 짝으로 정식 결혼보다는 유쾌한 동반을 선호합니다. 여성을 돕되 소유하려 하지 않고 인생을 함께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5번은 변화의 수이며 VIP의 자리이기에 손을 내미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는 남성상을 보면 전화번호나 생년월일에 사가 많은 남자는 황제의 결을 지니며 가장의 무게를 짊어집니다. 5가 많은 남자는 교황의 결을 지니며 위기에 처한 사람, 특히 고위여사제 결의 여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자에게 사나오가 많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는 성별이 아니라 역할을 지시합니다. 4가 많은 여자는 황제처럼 살아가며 3이 많은 남자는 여왕제처럼 책임감 있는 여성성을 구현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평생 이번 카드가 자주 나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셔서 어머님께 건네드리는 모습은 교황이 아닌 고위여사제의 결로 어머니를 돕는 모습이었죠. 남자도 얼마든지 고위여사제의 자리를 살 수 있다는 실사례입니다. 황제 4번은 책임, 가장, 유부남, 여왕제의 짝, 가정 중심을 상징합니다. 교황 5번은 조력자, VIP, 해외 에너지, 고위여사제의 짝, 자유로운 동반을 나타냅니다. 사가 많은 사람은 성별에 관계없이 황제처럼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가집니다. 5가 많은 사람은 성별에 관계없이 돕는 사람의 길을 갑니다. 핵심 메시지는 숫자가 성별이 아니라 역할을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제6장은 6번 연인 카드입니다. 사랑과 합일의 자리입니다. 연인 카드에는 아담, 이브, 천사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담은 1번, 이브는 3번, 천사는 2번으로 읽습니다. 이 세 숫자를 모두 더하면 1326이 됩니다. 이 구조를 기억해야 상담 현장에서 이 카드의 층위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이브는 여왕제 3번의 결을 지니며 책임감 있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여성입니다. 물질적이고 집착적이며 성적으로 기울어진 남자는 이브가 싫어합니다. 그림 속 이브의 눈길은 아담이 아니라 위에 천사 2번을 향해 있습니다. 여왕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남성상은 치성과 지혜의 고도입니다. 아담이 물질 창조력은 지렸으나 지혜가 부족할 때 이브는 지혜로운 천사형 남자를 꿈꿉니다. 정방향은 사랑, 선택, 조화, 합일, 영적 파트너십 123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역방향은 선택의 회피, 지성 없는 물질 집착, 일방적 소유, 지혜 없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연인 카드의 키워드 요약입니다. 아담은 물질 창조 의지 시작을 상징합니다. 이브는 여왕제 책임 상호협력 지성 추구를 나타내며 천사는 지혜 고도의 지성 영적 안내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계하면 1236, 즉 사랑의 완성 구조가 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사랑은 위로 향하는 지혜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제7장은 7번 전차 카드입니다. 두 스핑크스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카드 번호 7은 갈등과 선택의 자리입니다. 검은 스핑크스와 흰 스핑크스의 상징, 책임감의 부재, 그리고 별자리에 기대는 자의 모습을 다룹니다. 정방향은 의지로 두 힘을 통제함, 신념 하늘의 믿음으로 이끄는 전진을 의미합니다. 역방향은 선택 불능, 갈등의 고착, 하체 에너지의 휘둘림, 그리고 인생에 한 번쯤 폭망하는 선택을 나타냅니다. 전차 카드의 키워드 요약입니다. 원형은 갈등하는 전사, 결정을 미루는 자입니다. 그림자는 미지근함, 흔들림, 욕망의 의존을 나타냅니다. 구원의 선은 33개의 별로 하늘의 믿음과 향상심을 상징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아래의 싸움을 말리지 말고 위의 인연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8장은 8번 힘 카드입니다. 사자를 다스리는 여인 그리고 그 그림자입니다. 카드 번호 8은 길들임과 조화의 자리입니다. 힘 카드에서 사자는 불기운, 여인의 흰옷은 물기운을 상징합니다. 사자는 질병, 스트레스, 욕망, 중독, 바람기 같은 골칫거리로 읽히기도 하며 여인은 그 골칫거리를 길들입니다. 사자가 있을 때 여인은 괴롭지만 사자가 사라지면 우울증에 빠지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이 먼저 꺼지면 물만 남아 가라앉고 물이 먼저 마르면 불만 남아 타오르듯 이 카드의 배면에는 음양의 균형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기울 때 사자가 먼저 사라지는 이별이나 사별의 국면이 자주 나타납니다. 황제의 결을 품은 남편이 떠나면 여왕제의 결을 품은 여인이 홀로 남아 화병과 우울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반대로 불기운이 남고 물기운이 빠지면 남겨진 쪽이 알코올, 분노, 집착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균형의 회복이 해석의 열쇠입니다. 정방향은 욕망의 길들임, 인내, 정신력, 내면의 용기, 조화를 의미합니다. 역방향은 중독, 분노, 조중과 우울증의 교차, 화병, 이별 후의 허기를 나타냅니다. 사자는 욕망, 질병, 스트레스, 남성 배우자의 열기를 상징합니다.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타로카드 78장 키워드 해설 제23강입니다. 흰옷의 여인은 인내, 지혜, 여성성, 물기운을 상징합니다. 균형은 불과 물의 동행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사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제9장은 9번 은둔자 카드와 숫자 9의 의미입니다. 9는 완성이 아니라 완성의 문턱입니다. 카드 번호 9는 완성 직전의 자리입니다. 지팡이와 등불을 든 은둔자의 모습 그리고 두 여인의 상징 9번 카드들이 품은 공통결 네스트의 9번 비결을 다룹니다. 은둔자 카드의 원형은 은둔, 고독, 탐구, 유해입니다. 9번 카드들은 공통적으로 2%의 부족을 상징하며 작동 방식은 결단을 미루고 내면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걸음은 10번으로 완성, 결론,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한 조각이 더 와야 진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10장 운명의 수레바퀴와 10의 완성 논리입니다. 10은 끝이자 다음 한 바퀴의 시작입니다. 10번 카드들은 마무리의 자리입니다. 네 수트의 10번 카드가 각각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컵의 10은 사랑의 종결과 가정의 완성, 소드의 10은 고통의 끝과 자기 삶의 긍정을 뜻합니다. 펜타클의 10은 생명나무와 풍요의 정착, 완대의 10은 성취의 등짐과 마지막 언덕을 상징합니다. 9에서 10으로의 걸음은 개인적인 성취에서 집단적 완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11장은 11번 정의 카드입니다. 정의의 수비학을 보면 11번은 112, 즉 고위 여사제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지혜와 판단을 상징하는 여성 원형이 법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정의 카드는 결혼과 이혼 모두에 답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자에게는 결혼을 허락하고 이혼을 원하는 자에게는 이혼을 허락합니다. 고위 여사제의 무릎에 놓인 토라처럼 정의 카드 뒤편에도 법 문서의 상징이 걸려 있습니다. 두 카드는 모두 법과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는 이번처럼 1과 1의 만남을 상징하며 관계에서 등가를 요구합니다. 남자도 1, 여자도 1의 무게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방향은 공정, 정직한 판단, 법적 해결, 균형 있는 관계, 중립을 의미합니다. 역방향은 편향된 결정, 법적 분쟁의 장기화, 진실 회피, 일방적 요구를 나타내뱉으나 정의 카드의 키워드 요약입니다. 원형은 법, 지혜, 직관, 판관입니다. 11번이 2번으로 환원되는 것은 고위 여사제의 또 다른 얼굴임을 보여줍니다. 관계 원칙은 등가의 약속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저울은 원하는 쪽이 아니라 맞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제12장은 12번 매달린 남자 카드입니다. 씨앗을 땅 밑에 묻는 사람입니다. 카드 번호 12는 123, 즉 여왕제를 향한 남자를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거꾸로 뿌리는 씨앗의 상징과 노란색 후광이 의미하는 물질의 열매를 다룹니다. 또한 자아의 다층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방향은 희생, 수련, 관점의 전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지연된 보상을 의미합니다. 역방향은 무의미한 고착, 자기연민, 회피의 합리화, 성장 없는 시체를 나타냅니다.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타로카드 78장 키워드 해설 제23강입니다. 매달린 남자의 원형은 거꾸로 매달린 수행자입니다. 12번이 3번으로 환원되는 것은 여왕제를 맞이할 황제의 준비를 상징합니다. 후광의 노란색은 펜타클의 열매를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어둠에 묻은 씨앗만이 싹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피크닉 신영호 작가가 쓰고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제13장은 13번 죽음 카드입니다. 바보의 부활 그리고 황제로의 변신을 상징합니다. 카드 번호 13은 134, 즉 황제의 자리입니다. 13의 수비학은 12번 매달린 자세의 충분한 기다림 끝에 13번에서 탈피하며 황제 4번으로 변신함을 뜻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원형이 바뀌는 경계선인 것이죠. 0번 바보가 지녔던 잠재적 부활의 힘은 13번 죽음에서 비로소 구체화됩니다. 거꾸로 매달렸던 12번의 수행이 무르익어 바보의 순수함이 황제의 책임으로 탈바꿈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죽음 카드 속 태양은 서쪽으로 지고 있으며 이 서쪽의 침몰은 동쪽의 새벽을 부릅니다. 죽음 카드는 실제의 사망이 아니라 오래된 자아의 퇴장을 뜻합니다. 직장의 사임, 관계의 종결, 사고방식의 탈피, 한시기의 끝남 등 모든 전환이 죽음의 얼굴입니다. 바로 뒤에 절제 14번이 이어지고 14번을 통과해 15번 악마로 내려가는 흐름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정방향은 오래된 자아의 탈피, 필요한 종결, 구조적 변신,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역방향은 변화에 대한 저항, 오래 끄는 작별, 내려놓지 못하는 집착을 나타냅니다. 죽음 카드의 원형은 변신, 탈피, 재생이며 13번이 4번으로 환원되어 황제의 얼굴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합니다. 죽음 카드의 방위는 서쪽의 석양과 동쪽의 새벽을 의미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제14장은 14번 절제 카드입니다. 물을 섞는 천사 그리고 해외의 에너지입니다. 카드 번호 14는 145, 즉 교황과 해외의 자리입니다. 절제 카드는 5번 교황의 결에 맞닿아 있습니다. 오는 변화의 수의자, 한국적 해석에서는 VIP의 자리이며 곧 해외의 에너지로 치환됩니다. 따라서 절제 카드는 해외와 외국에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민, 유학, 해외여행, 외국인과의 교제나 결혼, 외국 기업에서의 근무 등 모든 상황에서 절제 카드는 문을 엽니다. 천사의 날개는 바로 국경을 넘는 점프의 상징입니다. 천사는 한 컵에서 다른 컵으로 물을 쏟으며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이어줍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꼭 맞는 온도로 섞는 일이 절제의 본령입니다. 해석에서도 단정보다는 조율을 앞세우면 이 카드의 힘을 제대로 빌릴 수 있습니다. 정방향은 조율, 중용, 해외 인연, 이질적인 두 세계의 결합, 치유와 재생을 의미합니다. 역방향은 과유불급, 섞이지 못한 분열, 무리한 해외 진출, 문화 충돌을 나타냅니다. 절제 카드의 원형은 천사, 성은자, 조율자이며 14번이 5번으로 환원되어 교황, 해외, VIP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절제 카드의 실전 응용은 이민, 유학, 해외여행, 외국 기업과 관련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서두르지 말고 온도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제15장은 15번 악마 카드입니다. 악마는 언제나 어디에서 일하는가를 묻습니다. 카드 번호 15는 156, 즉 연인의 그림자이자 신라권입니다. 6번 연인이 에덴의 하빌이라면 15번 악마는 그 에덴을 잃은 모습 곧 신라권입니다. 그러나 신라권은 영원한 비극이 아니라 복락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목입니다. 6에서 15로 다시 6으로 이어지는 원이 이 카드의 비밀입니다. 악마 카드는 다른 카드보다 상담자의 삶의 자리를 묻습니다. 룸살롱, 샤머니즘, 역술 등 어둠의 노동 영역에서 살아가는 분께는 지금 이 길이 맞다고 말해줍니다. 반대로 생명공학, 힐링, DNA 연구 등 빛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분께는 그 길을 멈추라고 속삭입니다. 카드는 같지만 사람의 자리에 따라 의미가 뒤집힙니다. 지금 시대를 음의 시대로 본다면 악이 강해진 시대가 아니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려는 시대의 이름입니다. 악마 카드는 그림자의 결을 뒤지며 걸어가라고 하지만 어둠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지나 다시 빛으로 돌아오는 왕복의 구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악마 카드는 15번이 6번으로 환원되며 어둠의 직업에서는 긍정의 메시지를, 빛의 직업에서는 멈추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흐름은 신라권과 복락원의 왕복, 선천과 후천의 호흡을 나타냅니다. 핵심 메시지는 어둠을 지나 다시 빛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16장 수비학 응용으로 전화번호와 생년월일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숫자는 성격이 아니라 작동의 알고리즘입니다. 먼저 0에서 5까지 기본 원형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0은 순수의식, 소유욕 없음, 집착하지 않음, 청정을 상징합니다. 1은 마법사, 창조, 의지, 독립, 으뜸을 나타냅니다. 2는 고위여사제, 지혜, 자유, 독신 성향, 중립을 의미하고 3은 여왕제, 물질, 책임감, 결혼, 모성을 뜻합니다.
사는 황제 가장 책임 가정 안정을 상징하며 오는 교황 변화 VIP 해외 위기 관리를 나타냅니다. 번호의 앞과 뒤를 볼 때는 같은 숫자라도 앞쪽에 몰려 있는지 뒤쪽에 몰려 있는지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앞에 5가 많은 분은 과거에 큰 변화를 겪었을 수 있고 뒤에 5가 많은 분은 앞으로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중화의 원칙은 어느 한 숫자가 지나치게 쏠려 있지 않은 번호가 좋은 번호라는 것입니다. 8이 셋, 7이 셋, 1이 가운데 놓이는 식의 대칭은 중화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5가 없는 번호는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5가 있는 분은 변화 대처에 강합니다. 형사, 검사, 변호사 등 위기사건을 다루는 분들의 번호에는 5가 자주 놓이며 이사업체 번호에도 5가 자주 눈에 띄는데 이는 변화의 수와 공간의 수, 가정의 수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인을 위한 번호 읽기는 남을 재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본색을 점검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신의 번호에서 많이 보이는 숫자를 앞에 원형표에 비추어 보며 나는 어느 자아의 결을 자주 써왔는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피크닉 신영호 작가와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보병궁시대 오컬트 힐링 역술 철학 시리즈 타로카드 78장 키워드 해설 제23강입니다. 2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번호는 한 사람 안에 사는 여러 자아의 배치입니다. 둘째, 번호의 앞과 뒤, 즉 과거와 미래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셋째, 쏠림보다는 중화가 안정의 신호입니다. 넷째, 숫자는 결정이 아니라 작동의 알고리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 때 비로소 숫자가 살아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17장 3카드 스프레드 해석법입니다. 세 자리의 의미를 보면 어는 과거 또는 현재의 출발점, B는 과도기의 상태, C는 앞으로 전개될 결론의 자리입니다. 세 장은 독립된 점괘 셋이 아니라 한 사람이 걸어가는 한 편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가운데 자리의 악마처럼 단식 해석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언더그라운드 직업을 가진 분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두 번째 자리에 악마 카드가 놓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B만 보고 악마가 나왔으니 나쁘다라고 단식으로 판단하면 해석을 그르칩니다. B는 과도기이며 이 과도기는 C의 결론에 의해 의미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의 자리인 C가 해석을 완성합니다. C 자리에 별 카드 같은 희망의 카드가 놓이면 이 악마의 과도기는 조금만 더 버티라는 메시지로 바뀝니다. 반면 C 자리에 역방향의 카드나 망가진 그림의 카드가 놓이면 이 과도기가 폐허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물 없는 결의 해석입니다. C의 완드나 컵의 역방향만이 놓이는 경우 여기까지의 삶이 정리되면서 끝난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이즈라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의 악마도 흐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질문이라면 눈썹이 다치는 형국인이 조심해야 하고 관계 질문이라면 놓아주는 쪽이 치유의 길입니다. 해석의 순서는 A 과거에서 B 현재를 거쳐 C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B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어와 C를 함께 보아 B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C가 긍정이면 B의 고통은 진통이 되고 C가 부정이면 B의 고통은 경고가 됩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라 같은 스프레드라도 언어를 바꾸어 전해야 합니다. 기억할 문장입니다. 3카드는 카드가 무엇인가만 묻지 않고 질문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습니다. 카드의 자리와 질문의 결이 맞물릴 때 비로소 세 장이 한 줄의 문장이 됩니다. 맺은 말입니다. 카드 너머의 질문으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피크닉 신영호이며 이스턴 드래곤 출판사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